시트가 이게 네, 허리가 잘 안 맞죠? 네, 밑으로 쳐져. 그래서 등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못 맞춰주니까. 네, 이게 처음부터 네. 나하고는 내 체형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이게 현대 기아차들이 네. 대부분 우리 그 기사님들 보면은 안 맞아. 장석을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불편한가 봐. 올려야 되는데 네. 여기 올라오고 여기 그러니까. 내려가지는데 네. 그게 안 맞아. 그게 옛날에 소나타도 마찬가지였어. 네. 근데 이거 코난 더해. 음. 소나타보다도. 왜 이게 더 짧을 걸요 여기가? 아니 짧은 건 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 이게 요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요렇게만 되고 안 돼.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 여기 허벅지가 당겨서 이게 4웨이 이거 그거 저기도 안 돼요? 4웨이 다 조정하는 거? 안 돼? 다 조정을 해도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게 쳐지는 거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속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가 이렇게. 거기 들어 이게 이렇게 네.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도 요걸 해도 안 올라와. 다 끝까지 해도. 그거는 이제 의자 자체가 올라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기울어지는 그렇게, 게 아니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이빨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도 이렇게 뭐 올라오면 내려가지 이렇게 해. 근데 그거 안 돼. 알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 의자가 불편하다. 그래서 많이 불편해. 그런 점이 이렇게 해야 그런 대로 버티고 일을 하는 거야. 그다음에 오금이 아파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뒤를 꽂아야 힘이 덜 드는데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지. 원리가 이거 잘못 만드는데 왜 현대 같은 데서 이런 걸 몰라? 병신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인체공학적이 아닌 거. 네, 말로만 맞아요. 인체공학적인. 인체공학적이 아니라 이게 발이 이렇게 미리 꽂아야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미리 꽂아야 되는데 그러네. 여기 이렇게 쳐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게 발목이 꺾여갖고 이렇게. 그렇죠. 힘을 못 쓰지. 그러니까 아직도 수정할 게 많아. 현대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이게 시트가 불편한가요? 시트요. 나는 이게 좀 밑으로 좀 이렇게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좀 떠들어져서 여가 아파요. 이게 여기가. 이게 좀 택시용은 좀 운전을 아니 많이. 우리 기사 사장님들 보면은 다들 이렇게 방석이나 뭐 이런 거 하나씩 다들 받쳐놓고 있어가지고 다들 불편하신 것 같아요. 꺼져갖고요. 이게 의자가 좀 안 좋게 나와요. 지금 현재 의자가 좀 꺼져갖고는 이것이 툭 들어가갖고는 막 여가 다요. 아파요. 운전을 오래 하니까. 근데 좀 여가 좀 앞이 좀 굽었으면 좋고 뒤를 이빨 희망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이상 안 들어져 이제. 뒤쪽을 좀 들어요. 엉덩이 앉은 자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의자가 좀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게 나왔어. 4웨이 그걸로 해야 되겠네 이게. 옵션을 좋은 걸로 해가지고. 아이 만들 때 좀 자체적으로 현대에서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하는데 그죠? 잘 못 만들죠? 의자가 좀 불편하게 나와요. 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보면. 그러게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나타. 이 시트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런 것들을 잔뜩 이렇게 대놓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더 불편한데 왜 이렇게 시트를 불편하게 만들어 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는 K5입니다. K5 섹스인데요. 이 차도 시트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블도 이렇게 갖다 놓고 방석도 깔아놓고 좀 좋더라 조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커브글이 다른 뭐 방석들 여러 개 놓는 거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현대기아차는 시트가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랜저 IG 택시입니다. 16만 킬로 가는 차인데 역시 여기 이 기능이 들어간 시트인데도 방석을 이렇게 또 깔아놨네요. 이것도 목 받침대 또 해놓고 이거는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시트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방석이나 이런 또 옵션을 부수적으로 달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시트를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맞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차는 기아 자동차 스포티지 2017년식입니다. 주행거리는 56,444. 역시 시트에 뭐 이런 쿠션을 좀 대놨죠. 쿠션을 대놓는다는 것은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목 쿠션도 있고 꼭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만 좀 그나마 좀 나아지는 그런 거죠. 시트가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차는 투싼 2009년식인 거. 네, 2009년식입니다. 여기 시트 여기다가도 이렇게 또 방석을 하나 옆으로 대놨네요. 시트가 얼마나 불편하다는 얘기야? C5 35만 2016년식. 아, 시트 불편한가 보다. 몇 개를 방석을 몇 개를 깔아놓은 거야 이거? 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이 차는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고요. 두꺼운 방석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엉덩이 쪽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도 역시 LF 소나타고요. 뉴라이즈는 아니죠.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포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차도 이제 커브를 갖다 놨는데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 같습니다. 이 차는 K9입니다. K9 기아 K9. 이게 없는 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차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경우에는 방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장거리 혹은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운행을 하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택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 좌석이 좀 그런 이제 인체공학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오래 운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이제 좌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행 거리를 보면은 뭐 2년 동안에 타면서 한 10,000km, 20,000km 정도밖에 타지 않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뭐 두고 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긴, 그러니까 장거리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 차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껍데기 뭐 제가 그런 식으로 늘 표현을 하는데, 이제 껍데기를 좋게 디자인하는 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이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택시인 경우에도 뭐 좌석에 방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신체적인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뭐 체감이 또 다른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방석을 두는 경우에는 뒤쪽이 낮아가지고 뒤쪽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표본으로서 어떤 대표성을 띠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아반떼 AD입니다. 아반떼 AD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요. 이 차는 이제 K59
한 10,000km, 18,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만 km 정도 가까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4년 동안에면 5,000km 타는 거니까요. BMW 5 시리즈 이고요. 시트에 앉은 흔적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자 이제 소나타 뉴라이즈 택시입니다. 역시 방석이 있죠. K7입니다. 굉장히 좀 어지러운 편이에요. 이 차는 캐딜락 ATS. 비교적 수입차나 고급차로 갈수록 주행거리가 길어도 방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는 쉐보레. 근데 이거는 뭐 장식인 경우죠. 쉐보레 크루즈. 앞서 봤던 것도 크루즈입니다. 크루즈인데 이게 2016년, 2017년식까지죠. 자, 이 차는 레이인가요? 레이. 커블이 있습니다. 시트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이 차도. 이 차는 소나타, 그랜저인가요?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HG 그랜저. 소나타 LF 방석을 이제 2개를 깔아놨는데, 이래도 사실 불편할 거예요. 편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소울이죠. 소울. 기아 소울. 제네시스 제네시스 DH입니다. 제네시스 DH. 여기도 받침대가 있고, LF 소나타. 이제 택시가 많아요.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본 시트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BMW고요. 이 시트에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시트인데 역시 이제 불편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이제 시트를 완전히 다른 카바로 씌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쿠션을 하나 더 댔죠. 이게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그 로열티가 있어요. 이게 시트를 뭐 접이하는 방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로열티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로열티를 주고 시트를 이제 가져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 아무튼 뭐 내부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은 거고요. K5 뭐 방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벤츠 C클래스. 수입차들은 거의 뭐 방석을 깔아놓은 차는 많이 없어요. 그냥 장식으로 해놓은 경우는 있어도. 이건 아우디. 이 차는 이제 링컨 컨티넨탈인데 이거는 굉장히 시트가 좋죠. 그 허벅지 받침이 분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달을 밟는 다리가 있고 페달을 밟지 않는 그냥 놓아두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잡아주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이제 G90 제네시스 G90입니다. 시트가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 그 앞쪽이 그 기울어지면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이 차 기아 니로입니다. 니로. 방금 니로. 그랜저 HG 그랜저. 이것도 상당히 불편함이 느껴져요. 이 차는 기아 스포티지 같네요. 스포티지 QL 스포티지. 직물 시트였고, 이 차는 소나타 LF. 역시 방석이 있죠. 기본 시트가 역시 불편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스팅어가 되겠네요. 이 차는 또 나름, 이 차는 뭐 주행거리는 길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현대 LF 소나타. 대체로 많이 그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나타나 K5 이런 차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뉴라이즈 택시네요. 자, 이 차는 이제 니로가 되겠습니다. 니로.
니로 아니고 코나 EV 택시, 코나 EV 택시. 소나타 LF 뉴라이즈. 뭐 삼성 차인데 삼성 SM6이네요. SM6 소나타 LF 뉴라이즈.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모델들 있기는 해요. 이 차는 산타페입니다. 산타페 DM. 역시 시트가 불편하죠. 이 차는 이제 산타페인데 산타페 그 DM 다음 모델이 뭐야 TM인가요? TM 쉐보레 크루즈. 기아의 K7인가? 쌍용의 티볼리. 소나타 LF. 이게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뭐 대체로 이런 있는 것들로만 촬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포터가 되겠고요. 소나타가 이제 제일 많아요. 택시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소나타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참 오래 운전하기 좀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넥서스 LS일 겁니다. LS 쉐보레 크루즈. 쉐보레 차들은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자동차를 타보면은 시트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K5입니다. K5. 기아 봉고 3 커브를 또 올려놨죠. 근데 이거 해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벤츠 시트. 와 여기 토플링 있어요. 시트. 와 내리고 타기 편하네. 와 괜찮다. 여기다 스프링을 놓으면 되는구나. 왜 이런 걸 안 하지? 이 차는 이제 80년대 그때 차량이에요. 벤츠. 이 시트가 불편한가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에 대한 거, 현상에 대한 거로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굳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영업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시트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뭐 운전자가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택시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시트가 불편하다고 해서 일을 못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차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속으로 뭔가 임시 방편적인 거죠. 그것으로 좀 그것을 이제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또 하면은 뭐 흐트러지고 하는 거니까 매번 정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이 안 좋고 또 미관상 또 자동차를 이제 겉보기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타면서도 항상 그 어떤 뭐 신미성 그런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동차 디자인의 고유의 그런 어떤 무엇이랄까요? 그런 디자인의 어떤 독창성, 의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신차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타면은 어쨌든 그 본질이 이제 훼손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또 야간에 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뭐 택시가 부족하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뭐 그것이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주로 운행을 안 하시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요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